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익희입니다. 오늘은 갈 길이 멀어서 오프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광고가 있고요, 타임라인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고고고! 오랜만에 있으면 지겹고 없으면 그리운 사람, 전간의 현예 소식입니다. 이혼 수속을 천천히 밟고 있는 전처 킴과 킴의 남친 피트 데이비스는 매일 항상 지금도 순조롭고 뜨겁기 짝이 없는데 카니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카니에의 새로운 여친으로 소문이 돌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또는 중장기 여친으로 보이는 모델 체이니 존스가 얼마 전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도쿄 하라주쿠에 있는 다리 위에서 카니에의 어깨에 기댄 모습의 투샷을 업로드. 관계자에 따르면 카니가 일본에 도착한 건 4월 22일쯤이라는데요. 카니가 좀 일뽕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혼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VPN이 뭘까요? 이것은 일종의 앱으로 다운받고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있는 국가를 바꿔줍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이런 거. 그리고 다양한 OTT들의 각국에만 있는 컨텐츠들을 감상할 수 있거나 현지 IP가 아니면 접속이 안 되는 쇼핑몰 접속, 구입, 결제까지 쌉 기능이죠. 혹시 보안이 걱정이시라면 정부와 군사 부처에서 쓰는 암호화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정보까지도 가벽하게 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국내에서 리셀 가지고 사기엔 등골 빠개지는 스트릿웨어나 스니커즈들 직구 호롤롤로 때리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깐 진짜 중요한 거, 얼마 전에 여친한테 이벤트 해줬다며? 그치? 서브샤크 VPN으로 직구 사이트에서 여친 생일날 백 하나 질렀다고 했잖아. 별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똑똑하구만. 헐, 빡빡이는 기념일 못 챙겨서 아직도 여친한테 카톡 일십당한다던데. 내가 말한 여친이 네 여친이야.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간 기목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고고고! 래퍼 에이셈 라키가 여친 리한나에게 뮤비로 프로포즈를 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줘 화제입니다. 곡 제목이 DMB인데요. 배경은 뉴욕이고 에이셉이 웃는데 치아에 붙은 그릴즈에 쓰인 글귀는 Marry Me, 리한나의 그릴즈에는 I do. 이거 결혼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로 2020년부터 사귄다는 소문이 솔솔 피어올랐고 올해 초 리한나가 임신하게 됐죠. 근데 이 노래 가사 있잖아요. 여기에 난 나의 B1 떼찌떼찌하지 않어, 나는 이 B2가 필요하니까 라며 과거의 리한나를 떼찌떼찌한 크리스 브라운을 까는 내용이 있네요. 근데 친구야, 사람은 안 때리는 게 정상이야. 예. 이 형님 소식도 궁금했는데 들려왔습니다. 벌써 잊으시면 곤란하죠. 바로 윌 스매시. 얼마 전까지 인도에서 수행을 하던 윌이 요즘은 테라피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공격성을 가라앉히는 테라피인지 부부 사이를 위한 테라피인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획되고 있던 모든 윌 주연 영화들은 제작이 중단된 상태죠. 윌 스미스 하니까 얼마 전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SNL에 나와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한번 보시죠. I love the guy. I love playing the character. The film's doing really well. But I have been in other films, and no one said to me, like, what? And I said, well, The Power of the Dog. I said, come on, man, I was nominated for an Oscar for that. I mean, I didn't win. I was beat by Will Smith. No, not physically, not physically. 영국에서 1963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장수 드라마 전원이 아니 닥터 후의 닥터 후 역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에 나왔던 슈티 가트와가 캐스팅되었습니다. 13대 닥터인 조디 휘테커의 후임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매우 영광스럽긴 한데 불안하긴 하네요 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요, 영화 스타워즈의 대망의 첫편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스타워즈의 흑막 다스베이더를 몸으로 연기한 배우는 데이비드 프라우즈였고 목소리 연기를 한 사람이 제임스 얼 존스였죠. I am your father. 이 명대사를 남긴 제임스 얼 존스가 다스베이더를 연기하고 받은 금액이 불과 $7,000였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데 액수가 너무 작지 않나 싶은데요. 제임스 얼 존스는 당시 너무 큰 액수여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행복의 기준치는 저마다 다른 법이니까요. 제임스가 그 이유를 밝혔는데 미시시피에서 태어나고 미시건에서 자란 말더듬이었던 내게 $7,000짜리 일은 엄청난 거였고 심지어 영화 속의 성우라니 라면서 흥분하고 말았다죠.
제임스 얼 존스 할아버지는 라이온킹에서 무파사의 목소리를 연기하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원래 영국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의대 진학을 꿈꿨고 중간에 미 육군에 입대, 전역 후 연기자가 되기로 한 뒤 뉴욕으로 이주하셨다는데요. 이젠 어느덧 90이 넘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다스베이더의 목소리 계속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메리칸 아이돌에 출연 중이다가 바지가 찢어져 버리질 않나, 과거 남친 존 메이어를 언급하는 참가자가 나타나질 않나, 이 방송 출연 중에 여러 해프닝을 겪었던 케이티 페리가 또 한 번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파이널까지 딱 2회차를 남겨둔 방송 때 케이티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에리얼의 코스튬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사회자 라이언이 다음 공연을 소개하는 그 순간 케이티가 이렇게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라이언과 루크, 라이오넬 리치가 케이티를 부축해줬습니다. 지느러미 구조상 아예 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짐 옮기는 카트에 실려서 녹화장까지 왔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티의 밝은 프로 정신 높이 살만하죠. 닥터 스트레인지 신작의 각본을 맡은 마이클 월드론이 얼마 전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습니다. 이 영화의 공개 전 톰 크루즈 출연설에 대해 마이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완전히 날조고 톰 크루즈 출연 장면은 일절없다. 다만 난 톰 크루즈를 좋아해서 케빈 파이기에게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 역으로 나오게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었을 뿐이다. 근데 마블은 톰 크루즈의 스케줄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라고 말이죠. 한때 로다주가 캐스팅되기 전 아이언맨 캐스팅 코어를 받고 톰이 거절한 사례도 있으니 그럴듯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2인조 록밴드 21 파일럿츠가 원래 자신들이 작업하기로 했던 톰 크루즈의 신작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잘렸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KROQ의 라디오 프로그램인 클레인 앤 엘리 쇼에서 인터뷰를 한 밴드 멤버 타일러 조세프는 원래 이 영화를 위해 몇 곡을 작업하기로 했고 분명하게 이 영화를 위해 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그 이유는 톰 크루즈의 마음이 바뀐 것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스텝이 영화의 일부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스타일의 악곡을 원하는지 여기서 이렇게 짠 하고 전환감이 있어야 돼 라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빌보드지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탑건 매버릭의 사운드 트랙에 참여하게 된 건 사실이 아니라는데요.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이번 레이디 가가의 주제곡 정말 개쩝니다. 얼마 전 바비 실사판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마고 로비의 예쁜 퍼스트 룩을 커뮤니티에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바비를 만든 미국 마텔사가 보청기를 붙인 바비 인형을 발표했습니다. 마텔은 지난 몇 년간 패셔니스타 시리즈를 통해 다양성을 중시한 바비 인형들을 출시해 왔는데요. 2016년엔 다양한 체형의 바비 인형을, 2019년엔 휠체어를 탄 바비 인형을, 2020년엔 백반증이 있는 바비 인형 등 다양한 바비 인형들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패셔니스타 시리즈의 새로운 인형들이 대거 추가되었는데 귀에 보청기를 낀 바비와 백반증을 앓고 있는 켄, 의족 버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텔사의 대표이사이자 부사장인 리사 맥나이트는 아이들을 둘러싼 세계를 통해 그들이 볼 다양성을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상품은 아마존이나 타겟, 월마트 등에서 6월부터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와 M의 재판 총정리 시간입니다. 첫째, 슬슬 여론전이 시작됩니다. 조의 대리인이 언론에 현 재판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데요. M의 고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가 법정에서 과거를 떠올리며 한 발언들은 최초 고발 이후 6년째 일절 변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M이 잔뜩 취한 조로부터 말이 많은 여자 은가녀라고 불린 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조가 자기를 킬해버리겠다는 말 또한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셋째, M에 따르면 2013년 7월 9일 조와 바하마의 방문 당시를 되돌아보며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요트에 타고 있을 때 조가 술을 마시고는 보트를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대노했다고 하며 자신이 술 마시는 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커피잔에다가 마셨고 이 양반이 마시기 시작하면 항상 전원 버튼이 없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취한 아빠의 모습에 당시 14살이었던 조의 딸 릴리 로즈 데비 패닉에 빠졌었고 엄청나게 동요했으며 M은 본인이 릴리를 끌어안고 진정시켰고 조의 술 문제에 대해 딱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은 조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넷째, 조의 팬들이 작성한 조에게 정의를 이라는 서명운동에 재판 이후 30만 3천 명의 서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무렵 조의 매니저는 엠버의 고발을 통해 조가 캐리비안의 해적 6가 엎어졌었고 이것 때문에 조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2250만 달러라고 증언했습니다. 다섯째, 재판은 재판이고 재판 이후의 시간엔 장외투쟁도 불사해야죠. 재판 중인 두 사람이 각각 성명을 발표합니다. 일단 조는 피플지로 냈죠. 조의 변호인이 이미 예측했던 대로 M의 증언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퍼포먼스였습니다. M의 증언은 시간이 갈수록 새롭고 자신에게 편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조의 증언은 M이 처음 조를 고발한 이후 줄곧 동일합니다. 아까 첫째 파트와 좀 비슷하죠. 다음부터는 좀 추가가 됩니다. 조의 발언이야말로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에 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의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M의 복잡한 발언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는 게 밝혀질 겁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고요. 이에 M 측 변호인단은 조의 명예훼손 주장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그의 변호인은 공범처럼 바뀌고 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만약 조의 말이 일관된다면 영국 재판에서도 패한 이상 M을 공격해서 책임감이 없는 행위를 반복할 게 아니라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조에게 죄가 없다면 왜 여러 차례 M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괴물이 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걸까요? 게다가 조가 가진 리얼과 픽션을 구별할 수 없는 병이 그의 변호인단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조처럼 조의 변호인단이 패닉에 빠져서 설득력 있는 증거나 사진이 제출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영국 재판 때처럼 M의 얼굴을 볼 용기도 없이 재판 중에 낙서를 하거나 코웃음을 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이런 조의 태도는 마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처럼 애처롭습니다. 조 측은 배심원들의 주의를 돌려 M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M의 성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섯째, M이 법정에서 조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울었는데요. 이게 연기라며 조롱하는 조의 팬들의 틱톡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M의 증언 내용은 좀 셌죠. 조가 펀치를 날리곤 기분이 좋아지는 파우더를 M이 중요한 곳에 숨겼다며 검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M의 이런 호소에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들이 나는 M과 함께 있다 라는 해시태그를 트위터 트렌드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명인 중에는 앤디 시그노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팔로워가 45,700명인데 M은 최악의 여배우이고 거짓말에 파묻힌 지리멸렬한 퍼포먼스는 기분이 나쁘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셀럽이나 업계 유명인 중에 이렇게 조를 비판한 사례가 있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이거 좀 재밌습니다. 조가 고용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카밀 바스케즈라는 여성인데요. 카밀의 측근이 미디어에 알린 바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조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인터넷상의 낭설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의 변호인단은 온 정신을 다 쏟아 이 재판에 몰두하면서 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고 있는 중이고 프로페셔널한 관계라고는 하나 여러분이 이런 영상을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얼마 뒤 카밀 변호사는 현재 남친이 있다는 게 밝혀지죠. 부동산업계에서 일하는 영국인 남성으로 몇 달 전부터 진지하게 사귀는 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죠. 여덟 번째, 조가 증언대에 서서 결혼 생활 당시 빨간불이 켜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살 때 조의 신발을 M만 벗길 수 있다는 룰이 있었는데 M이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조가 직접 자기 신발을 벗자 M이 극 대노하며 이건 내 일이니까 절대 그러지 마 라고 했다죠. 조는 자신이 M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낀 때가 이 작은 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로 뭔가를 깨달으면 이후 다른 것도 깨닫게 되고 점차 여러 가지가 보여온다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M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아홉 번째, 이 다음 M의 증언에서는 2015년에 조가 자기 여동생인 휘트니를 계단에서 밀까봐 조니의 면상에 펀치를 날린 적이 있다고 하죠. 이때 M의 머릿속엔 케이트 모스의 계단 해프닝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1990년대 조가 슈퍼모델 케이트 모스와 사귀고 있을 무렵 조가 케이트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건데요. 이게 만약 법정에서 증언으로 인정이 되면 조는 법정에서 케이트에게 직접 전화를 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계단 해프닝에 대해 케이트가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면 조 측은 M에 대한 반대 신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편으론 이번 재판과는 관련이 없는 과거의 의혹들이 더욱 불거져서 조가 불리해질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2009년에 M은 사귀고 있던 여친 타샤 반니와 싸우고 떼찌떼찌한 혐의로 재판까지 갈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타샤의 오해였다면서 소송을 철회했죠. 이런 전례가 있다 보니 조 측에서도 타샤한테 전화를 건다던가 해서 M의 과거 의혹을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저지른 잘못들은 전부 다 나올 기세인 거죠. 열 번째, 조의 극성 팬들이 재판 방청석 앞열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팬 중에 한 명인 52세 샤론은 이 재판을 보기 위해 무려 영국에서 날아왔는데
재판은 버지니아에서 열리고 있고 재판이 없는 날엔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서 머물고 있으며 재판 회당 교통비만 $700 정도가 들고 호텔 투숙비나 식비 등으로 지금까지 대략 $10,000 정도를 썼다고 하죠. 또 한 명의 팬인 59세의 여성 이반은 지금까지 이 재판을 보기 위해 $30,000 정도를 썼는데 조를 위해 직장에서 1년간의 휴가를 받았고 이것에 후회는 없다. 여기 없었다면 그게 더 후회스러울 듯 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금주의 재판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득하네요. 둘의 재판 총정리는 이 세기의 법정 배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고요. 김육회의 멤버십과 예쁜 굿즈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 K였습니다.